가끔 보면요. 진짜 대단한 혁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데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것들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이 약 꼭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다거나 큰맘 먹고 산 스마트폰 화면에 얼룩덜룩 자국이 남아서 속상했던 경험. 우리 일상에서 꽤 흔하게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근본적인 원자 수준의 작은 변화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원자 업그레이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원자 딱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 끼웠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지는 이야기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요, 바로 중수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수소 원자를 얘보다 조금 더 무겁고 튼튼한 형제뻘인 중수소 원자로 살짝 교체하는 거죠. 이 간단한 변화가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아니, 무거운 수소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이게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중수소라는 게 뭐 엄청나게 특별한 원소는 아니에요. 자연에 원래 존재하는 수소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중성자를 하나 더 가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일반 수소보다 거의 2배나 무겁거든요. 바로 이 무게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인 거죠. 보시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양성자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다른 원자들이랑 손을 잡는 힘, 즉 결합을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원자가 무거우니까 결합이 강해지고 결합이 강해지니까 분해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툭 치면 부러지는 나무 기둥을 아주 튼튼한 강철 기둥으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훨씬 더 오래 버티겠죠? 이런 현상을 과학계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동역학적 동위원소 효과, 줄여서 KIE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중수소의 묵직한 특성 덕분에 분자가 쉽게 부서지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놀라운 원리가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시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2017년에 있었어요. 미국 FDA가 오스테도라는 신약을 승인했는데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용화된 중수소 의약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수소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기술이라는 걸 시장에 딱 증명해버린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FDA가 이 약을 그냥 기존 약의 개량 버전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질, 즉 NC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5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요. 이게 다른 제약사들한테는 저거 봐라?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엄청난 신호가 된 겁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일단 약효가 더 오래 가니까 하루에 여러 번 먹던 약을 한 번만 먹어도 되고요. 몸 안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물질도 줄어서 부작용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치료 자체가 훨씬 안전하고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 화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OLED 화면 쓰다 보면 왜 잔상 남는 버닝 현상 있잖아요.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중수소 기술이 쓰인 겁니다. 소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화면 수명을 늘리고 더 밝은 화면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삼성이 갤럭시 S20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가능성이 증명되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중수소 시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쓰는 거대한 벌크 시장, 한 55억 달러 정도 되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제약이나 OLED 같은 첨단 분야인데 4억 달러 규모로 아직은 아주 작은 틈새 시장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장률을 딱 보면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거대한 벌크 시장이 연간 8% 정도 성장할 때
이 작은 고부가 가치 시장은 무려 연 최대 25%가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아도 성장하는 힘은 정말 무서운 시장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을 네가 이끌고 있을까요? 네, 바로 제약 산업입니다. 60%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더 효과적고 안전한 신약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술에도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물은 뭔지, 그리고 그걸 넘었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술이면 왜 아직 모든 약이나 전자기기에 다 쓰이질 않는 거지? 네, 정말 좋은 질문이죠. 가장 큰 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희귀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수소 중에 딱 0.02%만이 중수소거든요. 둘째, 희귀하니까 당연히 추출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개발할 때 원래 분해되던 길이 막히면서 엉뚱한 길로 분해돼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걸 해결했을 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맞춤형 의학 시대를 열 수도 있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가 끝난 블록버스터 약의 수명을 연장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 약장 속 알약 하나에서부터 손에 쥔 스마트폰,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원까지. 과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